자, 이 시간에는 이단 대처법 5강 하겠습니다. 이단 상담 기법 실제적으로 이단 상담을 하는 좀 실제적인 면을 오늘부터 이제 하겠는데, 실제 이렇게 이단 상담을 한다 하는 이제 그거를 실제 방법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이단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예비 상담이에요. 예비 상담은 본격적인 상담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러니까 예비 상담, 즉 이단 상담의 준비 과정 없이 바로 이렇게 상담을, 물론 급할 때는 바로 상담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이 예배 상담이 필수인데, 이 예배 상담을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맞춤식, 상대방을 파악해야지,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거기에 맞추어서 오반 상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맞지 않은 이런 상담을 하게 되니까 실패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상담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본인, 상담을 받는 그 본인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먼저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이단에 빠지게 되었고,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든지 그 이단에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교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이단의 해를 가지고 있는지, 업무를 가지고 있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담자는 전략을 세워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 지금 공부를 했고, 이 정도 그 교리에 빠져 있고, 또 어떤 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이제 파악해 놓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접근하겠다. 이걸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라든지, 이제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상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거죠. 그죠? 자,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 이건 반드시 이 인적 사항,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또 신앙 상태, 이단에 빠진 경우 빠진 정도, 이거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하면은 일방적인 상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효과가 없을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작전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작전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단에 빠진 그 사람의 가족들이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급하다 보니까 무조건 막 데려오는 거예요. 강제로 납치해가 데려와가지고 상담을 받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방법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너무 많고,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압적으로 데려와서 상담을 해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 이단에서 빠져나온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근데 그거는 또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직접 이제 그 사례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들어봤는데, 이제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단에 빠진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들 청년이고 아들인데, 그 부모들이 무슨 뭐 기도해, 우리 기도 좀 하러 가자, 기도원에 기도 겸 뭐 좀 가족들끼리 뭐 식사도 하고 바람 좀 쐬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가족들 식사도 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같이 합식기도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몰고 바로 이단 상담하는 목사님께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는데, 근데 좀 아들이 이상한 걸 느꼈잖아요. 왜냐면은 가는 데가 좀 이상한데, 그, 어디 뭐, 어디 유원지에 가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어디, 그래서 이상한 걸 느끼고 이제 할 때는 이미 이제 그때가 늦어가지고 막 바보둥 쳤지만 억지로 이제 상담을 받게 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그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 가족들하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그 평소에 이렇게 좀 대화를 많이 하는 소통이 잘 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강압적인 방법을 써도, 그, 기본적으로 그 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이제 그런 좀 분위기가 되어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어도, 뭐, 특별하게 반항을 하고 심하게 막, 막 이렇게 막 대립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통했던 거죠. 근데, 이단에 대한 깊이 빠져 충성심이 높은 상태에서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정도. 그죠? 이제 이런 상태는 아니면은 그 가족들 간에 그 정도 강압적인 것을 해도 되는 사이가 있고 안 되는 사이면요. 이게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사탄으로 규정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빠져 있는 그 이단, 그 집단이 진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에 이르려 하는데 그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이, 물론 이제 그거는 다 다릅니다. 그 가족들이 잘 알잖아. 자기 그 이단에 빠진 그 사람, 그 자기 구성원, 그 가족을 상태를 알고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뭐 가족의 작전을 취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조금 강압적인 이거는 이제 최후의 수단이고, 제일 좋은 거는 뭐 어떤 뭐 이단 상담을 하러 간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뭐 정상담밖에 하려면 그것보다는 그냥 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아니면은 뭐 대화를 좀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아니면 우리 뭐 신앙, 뭐 성경을 뭐 다른 데 잘 가르쳐 주는 분 있더라. 아빠 엄마가 성경을 배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려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처음부터 뭐 상담한다 이러면은, 그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담한다 그러면 이제 상담 그 빠진 사람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일거수일투족을,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사람 신천지 같으면은 그 사람 주변에 최소 한두 명은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 동태를 살피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어요. 그때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청년이 신천지 빠졌는데 상담을 이제 자기가 막 헷갈리니까 좀 의문도 있고 아직 그 교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헷갈리는 가운데 신천지 다니지만 좀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저한테 상담을 받기를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막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미리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그 신천지 자기를 인도해 하고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한 명씩 반드시 한두 명은 붙어 있거든요. 그 사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정에서 밀상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천지 측 전도사하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동원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 데려오는 이제 이분 또 그 제가 기억에는 여전도사님이었는데 우리 기성교회 데려오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또 붙잡혔는데 그 탈출해가 또 오다가 또 잡혔어. 그래가 이제 막 그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는데 백주대낮이 막 탈출 거기 추격전 펼쳐지고 결국에는 못 왔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오다가 중간에 이제 끌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처음부터 상담을 한다, 이단 상담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야기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사람들하고 신진 사람 대화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 내 아는 분이 뭐 성경을 잘 안다더라, 아니면은 뭐 그냥 기도원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어쨌든 하여튼 좀 강압적으로 오지 않는지 막 강압적으로 태워가지고 하여튼 갑자기 막 그 본인이 당황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최후의 작전, 최후의 그 수단을 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건 자세한 것은 가족들이 이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상담자가,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해줘야 되죠. 그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 해줘야 되지만, 상담자가 그 주도를 하면 안 됩니다. 상담자 자체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 작전을 주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도해가지고, 맨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작전을 다 짜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주도하지 않고, 가족들이 어쨌든 이렇게 그걸 주도하고, 가족들이 알아서 하고, 상담자는 좀 한 발 물어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자 직접 작전을 짜가 자기가 막 지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 상담할 때 필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 큰일 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은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이단 이렇게 하면은 막 눈에 불을 켜고 그걸 막 배관시하고, 막, 이렇게 이단을 막 정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했지만, 요즘에는 그 인권 이런 게 이제 이단 정통 다 떠나서, 그 종교적인 면에도 다 이런 인권을 찾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상담자가 모든 걸 주도하면 안 돼요. 이 상담 자체 자기가 가족들을 제쳐놓고 자기가 주도해서 자꾸 막 상담을 받는 내담자한테 직접 연락한다든지 막 자기가 주도해서 나오라 한다든지 이렇게 사적으로 일대일로 만나고 가족을 배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가족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완전 가족을 통해서 이게 법적인 완전장시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에서는 어쨌든, 어떤 경로든 간에 그 상담하는 분, 목사님이나 상담하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이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상담하는 사람이 막 연락을 해가고,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 큰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가족을 끼고 해야 돼요. 가족이 뭐 데려온다든지, 가족이 설득한다든지, 가족이 구슬른다든지, 이런 건 되는데, 상담자가 전면에 안 나서는 건 괜찮은데, 상담자가 정면에 나서고 주도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지켜보고, 소극적으로 협조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뭐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직파는 사적인 만남을 가족을 제쳐놓고 상담자가 개인적으로 먼저 주도해서 나오라 한다든지 몇 시에 뭐 만나죠. 1대1로 만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론 특별한 경우는 이럴 수가 되게 어떤 상황이 안 될 수가 있죠. 뭐 가족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1대1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데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담자가 직접 데려오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소문이 하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게 소문을 내버립니다.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서 그렇게 해요. 우리 다니는 어떤 형제를 납치해갔다. 불법으로 납치해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막 신문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일간지도 보도도 해가지고, 일반 교회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된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가족이 나서야 되고, 가족이 데려와야 된다. 아니면 가족이 약속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상담자를 나오게 하라든지, 이렇게. 상담자 어디까지나 가족이 주도하고 협조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만약에 피치 못한 경우에 강압적으로 데려오는 게 어느 정도 통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이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저도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 한 적이 한 몇 번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안 해도 되는 경우, 그죠? 진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거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단에 빠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이건 진심으로 이제 이단의 해를 느낀 거예요. 느끼고 마음이 많이 돌았었어. 그러나, 그래도 아직 이단에 물이 들어있어서, 물을 완전히 빼고 내가, 기성 정통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은 이런 경우를 제가 두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본인이 분명히 의사를 먼저 밝혔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받고 싶다, 내가 진리의 확신을 갖고 싶다 이렇게 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빼고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 내담자들에게 눈치 살피고 막 불안해하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막 무언을 주던 본인 자신이 이렇게 막, 많이 돌아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작성이 됩니다. 이거 섣불리 그냥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작성 안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 이게 만약에 문제 삼으면 이 큰일 나요. 그 뭔가 하면은 요즘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반드시 본인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 백신 전에 옛날 그것도 무조건 동의를 어쨌든 받았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동의를 받았듯이 이 이단 상담도 반드시 동의를 작성하는 원칙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상담 동의서는요, 어떤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양식 어디 뭐 하나 달라든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각 사람마다 만들어 쓰는데 정해진 형식은 없죠.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그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그러면은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 그죠? 본인 신상, 본인 어떤 뭐 성명이나 뭐 생년월일 같은 거, 그죠? 이런 필수도 들어야 되겠죠. 뭐 주소라든지 그죠? 이런 거, 뭐 주소 아니면 뭐 전화번호라도. 생명 생년을 반영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성명 생년월일이 없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누군지 어떤 특정 사람 법에서는 반드시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특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을 못할 경우에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김모모 씨 이렇게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김모모 씨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성년의 생년월 중에 이게 두 개 다 확실하게 적는 게 좋고 아니면 이거 중에 한 개도 확실하게 적어야 되는데 뭐 생년월일이 정확할 수 없다면 성명하고 뭐 전화번호 적든지. 예. 근데 telf인 대로 이 성명이 또 특정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할 수 없다면 그게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특정하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니까 이거 반대로 이건 그것도 문장 형식은 아무 편에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한다면 성명신문을 적고 또 상담하는 사람은 누구라 상담하는 사람의 성명신문도 적어야 되겠죠. 단위 본인 상담자 둘 다 딱 적고 그죠. 누가 상담했다는 거 이건 남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날짜하고 그죠. 상담 날짜를 적어야 되겠죠. 언제 이거는 법적으로 언제 했다는 거 육하 원칙적으로 적고 이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상담에 동의한다. 상담에 동의해서 이 상담을 받는다는 거. 즉, 내가 이 상담을 받는 내가 이 상담을 내 자유의지로, 내 자유의사로, 내 의사로 동의해서 내가 스스로 상담받는다는 걸 반드시, 그리고 이 본인은 이 상담 받는 것을 동의해서 스스로 이 상담에 응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 자체에 대해서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뒤에 문제를 삼거나 이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딱 적어야 돼요. 그게 대한 약속, 그죠? 뒤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동의했다는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죠? 이 사실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게 강압적으로 했다는 거.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딴 말을 안 하는 그런 약속은 딱 그건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들어가면 어떤 형식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고 뭐 날짜 딱 적고 하여튼 뭐 사인을 해도 되고 뭐 도장까지 받으면 더 좋겠죠. 사인 받는 게 좋겠죠, 그죠? 사인을까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형식은 이제 이런 것만 있으면 어떤 형식은 괜찮은데 그걸 이제 두부를 작성해가지고 그죠? 복사를 하든지 복사하는 게 좋겠죠. 한 부 작성해서 복사를 양쪽에 보관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만약에 이제 돌려보내면 자기가 또 노출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상담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도 되죠. 왜냐면은 일단 본인이 자기를 오픈한 거니까. 텔레폰도 2개 하는 게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담자만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고 그냥 합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가족들까지 이왕이면 가족들까지 그죠. 가족 누구누구까지 옆에 사인도 하고 이런 게 좋죠.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 분위기가 이제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 하면은 이게 그 분위기 채 가지고 상담자가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해버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딴 말 합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나중에 확 마음이 바뀌어 딴 말 하고
이단 측에서, 그 이단 집단 단체 측에서 막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엄청난 파문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녹음, 그죠? 녹음은 필수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은 저도 해보니까 대부분은 이 녹음하는 걸 동의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녹음하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녹음을 허락하고 뭐 분위기 좋으면 촬영까지 하면 더 좋죠. 촬영까지 하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에서도 하는 말인데 원리가 그렇잖아요. 일반 상담에서도 뭐 앉혀놓고 막 훈계하듯이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도록 하고 상담 받는 분이 들어주는 식으로. 그래서 들어주고 적절한 때 개입해가지고 뭐 답을 주는 이제 그런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방법이.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마음이 많이 돌아서가지고 이제 진리를 정말 알기를 막 확실한 딱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막 주입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주고 모든 신경도 듣고 막 음원도 듣고 들어주다가 적절한 데 개입하고 요점식으로 답을 탁탁 정리해주고 답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앉혀놓고 막 훈계하듯이 계속 막 하면은 상대방이 막 지루해 한다든지 마음을 닫는다든지 부담을 느낀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욕심이 나다 보면요. 막 만나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이게 뭐 교리가 있으면 그 교리 전부 다 막 그날 다 끝장을 본다. 그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상담을 계속 받을 수 없는 상황, 이 한 번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상황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런, 정말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많이 하면요, 그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되죠. 물론 꼭 한 개만 해야 된다. 꼭 한 가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러니까 한 가지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시간이 허락하는지 여건이 허락하면 두 개도 괜찮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너무 그 실수니 이렇게 산만하게 분산돼 버리면은 이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상담을 한다면 여러 번 상담할 수 있다면 주제를 하나 하는 게 좋고요. 또 상담을 뭐 자주는 못하고 한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다 싶으면은 나눠가지고 하는 게 좋고. 어쨌든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집어내려고 하면은 좀 이것도 확실한 어떤 그보다는 막 산만하게 되십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통교리를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이 이래 하면 상대방이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자기는 지금 이단 교리를 먼저 배운 상태잖아요, 대부분. 그걸 알고 있는데 거기 나와야 자기가 마음을 열고 거기 대화 주제가 딱 이게 마음이 통하는데 정통교리를 먼저 이야기하면 정통교리를 잘 모르거든요. 정통교리를 알면은 제대로 알면은 왜 이단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이단 교리 거기에 익숙하다니까요. 따라서 이단 교리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원칙은.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정통교리를 먼저 할 수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하고 그 흥미를 가지고 또 그날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상대방이 익숙해 있는 그 이단 교리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 상대방이 의문을 가지는 그게 대해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은 전체적인 이 왜냐면은 이 이단의 교리는 특정한 부분의 문제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이게 모순이 있거든요. 그죠? 흐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이제 성경 흐름하고 안 맞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매뉴얼에 있듯이 그죠? 어떤 뭐 특정한 성경 구절을 당신들이 인용했는데 그거는 정통 성경하고 안 맞다 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이건 될 수 있는 대로입니다. 계략적으로 그죠? 이 천천지면 천천지 고음파면 고음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 전체적인 계략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게 계략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어떤 성경 전체 성경의 흐름하고 안 맞다는 거. 성경 부분적인 것보다는 성경 흐름을 어쨌든 심어주면은 그 사람이 성경의 흐름을 알게 되면은 이 이단의 이 교리가 성경 흐름하고 안 맞다는 거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제 그런 게 성경 흐름에 초점 맞추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아까 한 이야기죠, 그죠. 자신들의 교리를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얘기해주면은 마음을 열고 대화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반문을 합니다. 거의 필수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집사님은 그래 말하지만, 성도님은 그래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그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거기 빠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또 감정적으로 대화하는 분도 있다.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뭐, 기분 나빠하고, 무슨 말을 하든, 욕을 하든, 일단,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참, 인내심, 포용심을 가지고, 일단 들어줘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순엉터리고, 이거는 막, 이단이고, 이거는 막, 앞뒤도 안 맞고, 이거는 진리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상대방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차분하게 이제 이렇게 짚어주고, 잘못된 법을 시작해,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딱 시작하고, 뭐 하는데, 말 중간에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고, 마음 탁탁 닫기 쉽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이단 상담은 인내와 그 포용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죠?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동성한 가족도 같이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심리적으로 1대1을 하면 무슨 수사받는 것 같은, 청문회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 실제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면요. 청문회 느낌을 받는다. 아니면 뭐 수사를 받는 느낌, 무슨 피해자가 돼가지고 피해자를 수사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동성한 관계 하는 게 좋고, 어떤 경우는 1대1이 좋아요. 왜냐하면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근데 본인이 정말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가족들이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1대1로 내를 어디 끌고 가지만 내 두드려 패더라, 이런 누명을 씌울 수가 있거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목격자가, 상담자가 큰 궁지에 몰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1대1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확실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좀 오픈한 상태에서, 동석한 상태에서 가족들하고 하는 게 좋다. 이것도 그렇죠. 어떤 경우에 이런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겠죠? 이 간단한 것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헤맸습니까? 이런 말이란 뭔가 이 느낌이 나를 깔본다든지, 뭐 좀 어떤 빈정 상한다, 이런 절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듣다가 중간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막, 목사님하고는 막, 성도님하고는 집사님하고는 이야기 못 하겠다고. 말도 안 통하고 막 간다고는. 실제로 제가 겪었습니다. 몇 번 겪었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당황해가지고 막 잡거든요. 이거 형제님 좀 알아봐. 그럼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걸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목사님이 내가 막 갈다 하니까 내가 강압적으로 붙잡고 끌고 갔더라. 내가 폭행했다. 아니면은 그렇게 과정에서 막 말을 만들어버려요. 밀어붙이더라고. 밀어붙이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예. 너무 때리더라.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날 붙잡더라. 감금하더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절대로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 이걸 하면 안 되고, 뭐 처음에 이제 만나서 악수하는 이런 건 괜찮은데, 뛰쳐나가는 억지로 잡는다든지, 막 이렇게 막, 앞으로 가로막아 선다든지, 제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가족한테 맡기세요. 그냥. 맡겨야 됩니다. 나중에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 일일 수도. 뭐, 말로서는 이제 그냥, 앉아보십시오. 그래도 좀 이렇게 하는 게 괜찮지만, 행동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 안 됩니다. 손가락 하나 떼도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만 했는데, 이게 뭐 상담하는 게 무슨 전쟁 치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겁나게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건데, 실제로 해보면은 느낍니다. 해보면요, 온갖 일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은 그 법적인 문제 해결한다고 상담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나중에는. 그럼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확실한 이게 안전장치를 해놓고요. 가족에게 맡기는 식으로, 상담자가 절대 주도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좀 거리를 둬가면서 하는, 이걸 잘 정리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단 상담 기법의 전부가 아니고요. 이제 가장 필수적인, 필수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깊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상담하는지, 여러 가지 기법 이런 걸 또, 이야기하겠습니다.